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당의 지도자로서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구조 전반을 영원히 바꾸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시대의 독일 유태인이라면 열의 9은 죽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만약 나치 정권의 독일인이 당신이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을 본다면 몇 분 안에 당신은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재자로서 독일을 통치했으며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히틀러의 목표는 전체주의 정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인종의 순수성을 기반으로 하며, 물론 역사의 가장 끔찍하고 피비린내에 나는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간주하는 것을 저질렀습니다.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 로마인, 장애인, 정치적 반대자들의 대량 학살로 이어진 사건.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해 의학이 발전했다고 옹호하지만 그의 공격적인 팽창주의와 군사주의는 유럽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파괴와 막대한 인명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에트 연방의 지도자인 요제프 스탈린, 억압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숙청을 단행하여 수백만 명의 죽음과 20세기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규모 학살, 강제, 토지 집단화 및 심각한 탄압이 특징인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100만 명이 처형과 수감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의 억압적인 정책의 결과로 기근이 있었고, 특히 대숙청과 우크라이나의 기근 동안 그랬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2천만 명의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더 나아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아버지였다. 1949년부터 1976년 사망할 때까지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야심찬 정책들은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은 중국을 빠르게 사회주의 사회로 변모시키고 빈곤과 봉건주의를 근절하며 재화를 더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주의적 아이디어처럼 그의 정책들은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은 극심한 기근을 일으켜 4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했습니다. 20세기 캄보디아의 지도자였던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 폴 포트는 그의 잔혹함으로 알려진 냉혹한 정권을 가졌습니다. 그의 급진적인 공산주의 비전은 도시로부터 강제적 대피, 대규모 학살, 가혹한 노동 수용소로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0만 명이 굶주림, 강제노동, 처형으로 그의 통치에 사망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테러 조직 알케다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쌍둥이 빌딩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거의 3,000명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세계적인 테러리즘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빈 라덴의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는 서방 국가들과 세속적인 무슬림 정부들에 대한 폭력적인 성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무슬림 국가 억압에 맞서 싸운다는 명목에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그가 테러를 고무하고 조정하는 능력으로 인해 국제적인 대규모 수사가 벌어졌고, 이는 2011년 파키스탄에서 미국 네이비 실팀의 작전 중 그의 사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디 아민, 우간다의 군사 독재자는 자신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공산주의로 위장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고 극단적인 통치, 인권 유린, 경제 관리 부실로 유명한 정권을 세웠습니다. 아민 정부는 대량 처형, 민족 박해 및 고문으로 50만 명의 우간다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우간다의 도살자라고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베르나드 메이도프는 세상을 발 아래에 둔 것처럼 보였던 남자로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중 하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해서 수천 명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사를 통해 베르나드, 수천 명의 투자자들을 함정에 빠뜨린 폰지 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 개인부터 대형 금융기관과 자선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새로운 투자자의 저축으로 유지되는 거대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투자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믿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사기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고
진실은 세계가 2008년 금융붕괴 직전에 있었을 때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경제적 손실을 훨씬 넘어서서 1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라크 역사상 가장 잔인한 대통령 사담 후세인은 그의 잔혹한 독재와 공격적인 대외 정책으로 유명했습니다. 후세인이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은 장기적인 전쟁과 전 세계의 비난을 초래했습니다. 그의 정권은 이라크인 수십만 명의 죽음을 초래한 숙청과 민족 청소를 자행했습니다. 1988년 아라비아의 중동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은 그의 정권의 최악의 잔악행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03년에 미국 군대에 의해 체포되어 2006년에 처형되었습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악명 높은 콜롬비아 마약 밀매상이며 메데인 마피아의 창립자였습니다. 1980년대 세계 코카인 거래를 지배했던 인물입니다. 극도의 폭력성과 잔혹함으로 유명한 그는 폭탄 테러, 살인 납치를 조직하여 통제권을 유지하고 경쟁자와 정부 관계자를 제거했습니다. 그의 지배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했으며 여기에는 판사와 언론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대하는 경찰 관리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파블로가 자신의 감옥을 세웠는데 그것을 라 카테드랄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언젠가 당국이 그를 체포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적인 감옥과 달리 그곳에는 럭셔리, 바, 수영장, 심지어 축구장이 있었다. 그리고 물론 내부에서도 마약 밀매를 계속 지휘하다가 당국이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권위주의와 군국주의 야망으로 특징지어지는 전체주의 정권을 부과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였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제국적 위대함을 회복하려고 했다. 적극적인 확장주의를 통해 에티오피아에서의 군사행동과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독일과의 동맹, 이탈리아의 패배와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치 정권의 SS 조직을 설계한 하인리히 히물러는 홀로코스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대량 학살 정책을 실행하여 600만 명의 유대인과 나치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의 조직적인 살인을 감독했습니다. 히물러는 강제 수용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는 포로들이 살해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진보를 가장한 온갖 끔찍한 실험에 직면했습니다. 나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의 열광적인 집착과 효율적인 행정 방법은 SS가 히틀러의 인종적 순수성에 대한 비전을 체계적인 대량 학살을 통해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칠레에서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그의 나라의 역사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공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정권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고문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한 남자가 단 한 번의 행위로 칠레를 강제 수용소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동시에 세계 경제를 재편한 경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가장 악명 높은 장소 중 하나는 몇 안 되는 생존자가 있던 구금센터인 비아그리말디였습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와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1989년 집권 이후 그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코소보에서 잔악 행위를 일으키기 위해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이용했습니다. 수천 명의 이슬람 교도가 살해된 스레브레니차의 집단 학살은 그의 정권이 남긴 공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국제재판소에서 그를 마침내 심판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사라졌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스페인 내전에서 승리한 후 스페인의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프랑코 정권은 잔혹한 탄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워 권력을 중앙 집권화하고 지역의 자치를 억압하며 스페인의 엄격한 가톨릭 보수주의를 강요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소수 민족을 소외시키고 반대 의견을 침묵시켜 수십 년간 억압과 경제 침체를 초래했습니다. 아리엘 카스트로라는 미국의 납치범은 그의 클리블랜드 집을 악몽의 감옥으로 바꾸어 3명의 젊은 여성들을 10년 넘게 육체적, 성적, 심리적 고문을 하며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문으로 인해 그는 여러 차례 피해자 중 한 명을 임신시켰고 굶주림과 구타로 낙태시켰습니다. 2013년 체포되어 여러 건의 납치, 강간 및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아와 관련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제프리 담머는 주로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활동한 악명 높은 미국의 연쇄 살인범이었다. 1980년대 동안 이 살인자는 정기적으로 시체 성에 절단 및 식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거짓 구실로 희생자들을 그의 아파트로 유인한 후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마약을 투여했습니다. 그의 방법에는 시신의 일부를 보존하고 로보토미와 산 주사를 통해 살아있는 좀비를 만들려는 끔찍한 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인간 생명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의 타락함이 드러났습니다. 테드 번디는 1970년대에 많은 젊은 여성을 살해한 냉혹한 미국 연쇄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매력적이었으며 종종 다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장하여 희생자를 끌어들였습니다. 번디의 범행 수법에는 잔인한 공격, 강간 및 시체 훼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여러 주를 돌며 저질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차례 체포를 피했다. 그는 1989년에 사형되기 전에 36건의 살인을 고백했지만 30명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벨기에의 왕 레오폴드 2세는 자신의 나라를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광대한 지역인 콩고에 대해서도 가혹한 통치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가차없이 폭발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너무 끔찍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콩고 국민들은 고무, 상아 및 기타 귀중한 자원을 추출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강제 노동, 절단 및 대량 학살에 시달렸습니다. 러폴드 정권은 수백만 콩고인의 삶을 앗아간 고통의 흔적을 남겼으며 희생자 수는 500만에서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의 잔혹함이 유럽 지도자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엘차포 구즈만은 악명 높은 멕시코 마약왕이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조직 중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수장입니다. 그의 범죄 경력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마리화나 밀매를 통해 명성을 얻었습니다. 구스만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과 협박을 포함한 잔인한 방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2번의 교도소 탈출을 통해 교활하고 무서운 명성을 강화했습니다. 2016년에 3번째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는 마약 밀매를 포함한 여러 혐의로 대중적인 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금 세탁과 조직범죄에 가담했다. 헤로데 대왕은 로마 점령하에 유대 지방 통치자로서 야심찬 건축 프로젝트와 복잡하고 잔인한 통치로 유명하다.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헤로데는 잔혹함과 편집증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음모를 두려워하여 아내와 자녀를 포함한 여러 가족 구성원을 처형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는 마태복음에서 묘사된 무고한 자들의 학살로 가장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는 갓 태어난 예수를 없애기 위해 베들레헴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역사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잔인한 평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칭기즈 칸은 몽골 제국의 창시자로 그의 죽음 이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 오늘날 거의 1%의 인구가 그의 혈통이라고 전해집니다. 태무진으로 태어난 그는 몽골 부족들을 통일하고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일련의 군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칭기즈 칸의 명성은 전투에서의 냉혹한 전략과 정복 도구로서의 공포 사용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도시와 저항하는 인구를 파괴하여 수백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혁신적인 군사 전술을 채택한 영리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능력에 기반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그의 광대한 제국에서 무역과 통신을 촉진했습니다. 영국의 왕인 존은 군주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종종 폭정과 실패로 연관됩니다. 12세기의 왕위에 올라 죽을 때까지 통치했습니다. 장은 프랑스에서 노르망디를 포함한 중요한 영토를 잃어 권위가 약화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실패한 군사 캠페인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신하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일반적인 불만과 원한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귀족들의 땅과 재산을 몰수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그의 동맹이 되어야 할 사람들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그들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확장되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조카 아르투로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회와의 갈등은 그를 파문당하게 했고 이는 그를 그의 백성으로부터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문서인 마그나 카르타를 강제로 수락한 후에도 이를 무효화하려고 시도하여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블라드 체페슈 드라큘라로도 알려진 그는 15세기 현재 루마니아에 해당하는 왈라키아의 통치자였습니다. 특히 사람을 말뚝에 꽂는 잔혹한 벌로 유명하여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블라드는 정치적 불안과 끊임없는 전쟁, 특히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이 계속된 시기에 통치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고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극도의 잔혹함을 사용했습니다. 수천 명의 적과 범죄자 그리고 불충성하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창에 찔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대량 처형으로 특징지어졌으며 전체 마을이 끔찍한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약 10만 명을 죽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침략자들로부터 자신의 땅을 방어한 것을 이유로 국가의 영웅으로 보지만 그의 과도한 잔인함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블라드의 유산은 가상의 드라큘라 백작 캐릭터에 영감을 주어 그를 공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반 4세는 러시아의 첫 번째 황제였으며 그의 무자비하고 폭군적인 통치로 유명합니다. 전후 147년에 왕위에 올랐고 권력을 중앙 집중화하고 러시아 영토를 확장하며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든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반은 귀족과 일반 국민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한 비밀 경찰인 오프리치니나를 설립했습니다. 대규모 처형을 실시하고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그의 잔혹한 행위에는 수천 명이 고문당하고 살해된 노브고로드 약탈과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아들을 직접 살해한 사건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그가 자신의 백성에게 가한 공포로 기억되며 그는 이러한 이유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은 그의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이반의 행동은 미래 러시아 제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리비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와 아랍 민족주의 요소를 결합한 체제를 세우고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카다피는 직접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을 옹호하는 자신의 버전의 녹색 서적 사회주의를 추진했습니다. 그의 정권은 정치적 반대파의 탄압, 반대파의 투옥, 국가가 후원하는 테러 행위와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1988년 페남 103편 폭파 사건이 있으며 이로 인해 270명이 사망했습니다. 카다피의 정책과 변덕스러운 행동, 그리고 그의 호화로운 삶의 방식은 그를 국제적으로 논란의 여지와 극단적인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정권은 2011년 리비아 내전 중에 전복되었고 그는 결국 체포되어 린치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아랍의 봄에서 중요한 순간을 표시했으며 리비아를 지속적인 혼란 상태로 남겼습니다. 이 유형의 콘텐츠를 지지하는 것을 잊지 말고 구독하고 여러분이 좋아할 또 다른 흥미로운 비디오를 시청하세요.